자, 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장실이의 하장구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입니다. 삼성전자 8만전자 위태 매기가 몰리는 종목원인데 8만전자까지는 알 수는 없죠. 뭐 지금 시장 힘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걸 뭐 기술적으로 볼 건 아니고 수급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80만 주 정도가 잠정 짓게 됩니다. 지금은 시간이 1시 20분 정도가 되고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줄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연속으로 가냐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둘 수가 있는데, 투자자별 동향에서 보면 확실하게 계속 빨간색이었다가 지난 3월 18일,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이제 매수가 들어온 이후에 한 달여 만에 조금 매도세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수급을 놓고 보면 기관들은 계속 최근에도 비중을 좀 줄이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한다든지 그러면 주가가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뭐 삼성전자의 악재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6조 6천억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세론의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데, 큰 그림에서는 역시나 부인할 수 없는 게 환율이죠. 원화 환율인데, 지금 이란 이스라엘 이슈 자체는 뭐 유가 변동성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어도, 최근에 원화 환율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세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쉽게 사그라들기가 쉽지 않겠죠. 연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7% 이상 절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환율의 가치가 7% 이상 떨어진 거죠. 예, 그러면 뭐 퍼센티지로 그렇습니다만 외국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고스란히 달러 기준으로 계산하면 7% 정도가 손실이 나는 거죠. 네, 뭐 계산법은 이를 다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대비해서 대략 9% 정도가 올랐었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3.8% 정도가 올랐고요. 그러면 가만히 삼성전자만 계산해 보면 수익률은 4%인데 환에서 7% 손실이니까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가 손실인 거죠. 물론 뭐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다시 내려오면 또 그거는 커버되니까. 근데 워낙 빠른 상승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도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보는 거고, 시장은 삼성전자 여파 때문에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들 쪽으로 매기세가 좀 몰리는데, 그러니까 아예 뭐 중동 이슈나 국채금리나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다 그런 장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장세였다면 미국 증시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다 같이 빠지지 뭐 애플이나 이런 종목들이 견조하게 버틸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많이 올랐던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지진 않아요. 어떻게 안 되냐면 상승세가 조금 들어지니까. 그러면 오늘 장시리에서 이야기하는 매가 몰리는 종목은, 이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가총액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이제 실적 발표한 이벤트를 한 거고요. 하이닉스는 대략적으로 2조 원대 후반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삼성은 약간 이제 시장 관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메인감이 있는 거고, 오히려 LG엔솔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쵸? 발표했고, 삼바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방어주인데,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체제 성격을 조금 갖느냐고 묻는다면 안 갖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적정한 수준. 또 이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바도 뭐 원달러 약세 수혜가 되긴 됩니다만은 약간 보수적 관점에서 방어적 성격이 있고, 가장 방어적 성격을 많이 보일 종목이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자동차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아가 되는 거죠. 기아가 현대보다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좋은 거는 뭐 기아가 현대보다 그렇죠. 여전히 해외 수출 비중을 놓고 보면 기아가 현대가 조금 더 높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뭐 사실 순번을 따질 필요는 없는데, 순번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당장만 놓고 보면 현대가 기아보다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YOY, 그러니까 해외 매출 부분에 대한 증가 폭을 놓고 보면 기아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주가 관점에서는 뭐 두 개 종목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저는 앞으로 해외 매출의 비중이 커질 기아가 조금 더 매력도가 높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은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들어올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장세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는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환율 변동성이 조금 덜하다면 덜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9% 비행 같은 게 있는데 배터리는 사실 지금 장이 흔들리는 거니까 뭐 대체 재료의 성격은 좀 약할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HLB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들의 길을 갈 거예요. 길을 갈 거라서 크게 약간 대체제의 성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완제도 대체제란 성격이 맞겠죠. 이게 아니면 저게 대체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이런 관점이 좀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뭐 휴젤 같은 종목이 또 대표적인 대체제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톡스라는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피부 미용 관련주들도 해외 매출 비중이 50%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좀 갖춤이 되면 이런 기관들은 이런 종목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을 볼 때 약간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보다는 좀 전에도 봤지만은 기관들이 살 만한 종목을 우선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은 한번 이렇게 훅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저점을 찍고 쭉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등락은 보입니다만은 이 꼬인 결이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아침에 빠졌다가 저가 매수 들어오는 거는 중동 이슈라든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안 본다는 거고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환율 이슈라서 대형 주단에서 너무 큰 거는 베팅을 못 하겠고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있으니 우리가 말할 때 반도체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안전하고 크다고 생각하는 세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만약에 서킷으로 치게 되면 리더공업 이런 종목들이겠죠. 이런 종목들은 견조하게 자기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점유율이 있고 뭐 실적 자체가 안정적인 종목들 말하는 거죠. 반도체도 다 나쁜 게 아니고 나쁘고 좋고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래서 TMC 같은 종목들이 있으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자기 나름대로는 천천히 자기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반도체 가스 쪽이죠. 그래서 지금 장은 아마 당분간은 제가 볼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주가 기준으로 5일선을 회복하고 5일선의 기울기가 플랫해질 때까지는 일단은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한데 그 선택이란 거는 우리들 머릿속에 상대적으로 실적 자체가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다고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는 건 아닌데 어떤 하나 엔진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각 본인의 자리에서 자기의 어떤 실적 모멘텀 이런 것 자체를 잘 끌고 가는 그 중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기관들이 사는 연기금이 사는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을 보신다면 오늘 장에서 지금 보여지는 몇 개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다 일리가 좀 있을 수가 있고 2차 전지 쪽은 뭐 아직은 뭐 완전히 이제 보진 않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언격적 모멘텀으로 움직이는데 아직 모멘텀 플레이로 움직이는 데는 약간 단발적인 게 없잖아 있고요. 반도체에서 움직이는 모멘텀 플레이는 뭐 지금 오늘 오전에 조금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유리 기판 쪽 같은 모멘텀 쪽은 매기세가 좀 원래 들어왔던 힘이 강했기 때문에 바로 줄 것 같지는 않고 뭐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전력 인프라는 LS 그룹 쪽이 지금 여타 그룹 쪽보다는 가장 강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고 안 하고 인터벌을 주고 하는 관점에서는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죠. 정리하면 어느 정도 이 뭐 위태로운 것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원자재단 같은 경우는 바로 안 죽습니다. 특히 비철금속은 그래요. 근데 석유 같은 경우, 유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좀 그러니까 돌리는 변동성. 뭐 여기서 뭐 언론에서 뭐 90달러, 100달러 이야기할 건데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 많이 못 갈 것 같고 다만 쿨이라든지 알루미늄, 은 같은 비철 금속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투기적이고 희귀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몰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위태라는 단어보다도 이제 호랑이 없는 삼성전자,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왕이란 이야기를 하죠. 이 여우 장세입니다. 여우 장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크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한 템포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변동성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약에 필옵틱스가 유리기판 관련해서 움직일 때는 아주 좀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이죠. 근데 이도 저도 어렵다 그러면은 약간은 이게 아까 제가 뭐 여러분들 눌러라고 이렇게 적은 건 아니고 뭐 이 하락 변동성 지금 삼성전자는 보기보다 주가가 2.7%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용을 놓고 보면 변동성이 되게 큰 거거든요. 2.5가 중요한 게 아니고 4월 2일 날 요 양봉을 오늘 이탈을 한 거거든요.
갑자기 서울말을 쓰네. 이게 나쁜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은 뭐 이런 이 정도 파워는 우리가 주가가 눌렸을 때 산다는 거는 다시 틸cực 할 때 사는 건데 이거는 지금 조금 처진 힘입니다. 앞으로 이제 장을 바라볼 때는 삼성전자는 약간 사이드로 두시고 오히려 저것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때문에 훅 많이 빠진 게 LG엔솔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바닥을 잡고 다시 들어오는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연 지금은 여우를 택할 때입니다. 퍽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